네, 피트 홍석재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피트 포뮬러, 그 다음에 피트 상수를 배웠죠. 이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 킬로미터 퍼 아워 기준에서 VO2, 산소 소비량을 구하려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수평 달리기, 수직 달리기, 수평 걷기, 수직 걷기에 대한 상수를 배웠죠. 3.35, 1.675, 30.15, 15.07 이렇게 상수를 배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속도에 곱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바로바로 좀 빠르게 계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몇 분을 달려야 되는지, 몇 칼로리를 소비하려면 몇 분 동안 뛰어야 되는지 이런 듀레이션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해서 회원들한테 트레이너가 몇 분 뛰세요 라고 알려줄 수 있겠죠. 일단은 회원님들이 볼륨이 좀 적어요. 그래서 볼륨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할 건데, 일단은 어떻게 볼륨을 하는지는 계산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수를 활용해서 계산을 할 거고요.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체중 70kg인 사람이 시속 10km/h로 달렸을 때 200칼로리를 소비하려면 몇 분 뛰어야 됩니까? 너무 쉽죠. 자, 그러면 200칼로리를 소비하려면 분당 소비 칼로리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야 200 나누기 분당 소비 칼로리를 하면 시간이 나오겠죠. 그쵸? 분당 소비 칼로리를 계산하려면 분당 산소 소비량을 알아야 됩니다. 분당 산소 소비량을 계산 한번 해볼까요? 10 속도 곱하기 3.35, 그쵸? 달리기 상수니까 수평, 수직 없습니다. 자, 속도는 10 곱하기 3.35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하기 3.5를 하면 VO2가 나와요. 산소 소비량. 그런데 우리는 운동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소비한 킬로칼로리만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안정시 3.5ml를 뺄 거니까 그냥 더하기 3.5 빼기 3.5 할 바에는 속도 곱하기 3.35 바로 체중을 곱해버리고 나누기 200을 하면 바로 분당 소비 칼로리가 계산됩니다. 자, 속도 곱하기 3.35 곱하기 체중입니다. 그리고 나누기 200입니다. 나누기 200이 왜 나왔는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바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속도가 10이고요. 곱하기 3.35 곱하기 체중은 70이고요. 나누기 200을 하면 분당 소비 칼로리는 체중 70kg인 사람이 10km/h로 달렸을 때 11.725 kcal 됩니다. 그럼 당연히 200 나누기 11.725를 해볼까요? 200 나누기 11.725 하면 17분이 나옵니다. 약 17분을 달리기를 하면 200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산이 너무 쉽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강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VO2를 측정을 하죠. 산소 소비량 계산하는 걸 측정을 했는데요. VO2 맥스, 최대 산소 섭취 능력, 최대 산소 소비 능력을 계산하는 건 이제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검사를 통해서 만약 이 사람의 최대 산소 섭취 능력을 알게 됐다면 지금 이 달리기 속도가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스트레스 수준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운동 강도로 하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바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문을 볼까요? Q4-1인데요. 최대 산소 섭취량 50ml/kg/min 이라면 체중 70kg일 때 시속 10km를 달리는 게 여유 최대 산소 섭취량의 몇 % 운동 강도인가? 이 지문만 보면 할 수 있는데 너무 간단합니다. 일단 공책이 있으시니까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저도 진짜 적어봅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 50입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 50ml/kg/min이라고 하는 얘기는 1분 동안 1kg의 체중이 50ml를 최대로 옥시데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50 정도면 좋은 선수급입니다. 일반 분들은 보통 40 초반대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선수들은 50에서 6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체력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최대 산소 섭취 능력이 좋다고 무조건 최대 파워가 높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예. 저는 40인데 프로토콜로 치면은 시속 20km/h도 유지를 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예를 들면 최대 산소 섭취 능력이 50인데 이분은 최대 속도를 17km/h까지밖에 유지를 못하고, 제가 지금 일부러 격하게 좀 표현을 했는데
최대 산소 섭취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실제 수행하는 능력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하다 보면은 나이가 좀 많고요. 최대 산소 섭취 능력은 젊은 사람보다 낮아요. 그런데 수행하는 운동 강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 누가 더 좋은 걸까요? 물론 최대 산소 섭취량은 이 사람이 좋은 거고요. 이 사람이 최대 산소 섭취 능력이 낮더라도 조금 효용성은 훨씬 좋은 거죠. 똑같은 산소 능력을 써서 이 사람은 더 높은 운동 수행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40이랑 50 정도 차이는 아닙니다. 한 1ml, 2ml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더 저는 부럽습니다. 실제로 조금 나이가 좀 있어도 최대 산소 섭취 능력이 낮아도 워낙에 효율성이 높아서 수행하는 운동 강도 수준이 높은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부러운 거죠. 반대로 또 최대 산소 섭취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그만큼 효용성을 높이는 훈련도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범위 안에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무조건 최대 산소 섭취 능력, VO2max가 좋다라기보다는 VO2max가 높아도 내가 이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능력이나 이런 어떤 리커버리 하는 능력도 좋다라고 하진 않거든요.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또 달라요. 똑같이 VO2max 능력이 같은 수치를 보여주더라도 리커버리 회복 능력은 또 큰 차이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훈련이 된 사람과 훈련이 안 된 사람의 차이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빨리 달리기도 해야 되고 오래 달리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에너지를 효용성 있게 잘 써서 피로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하게 오랫동안 달리는 능력을 계속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달리기 훈련을 할 때 빨리 달리는 훈련도 하고요. 오래 달리는 훈련도 하는데 아주 낮은 강도로 오래 달리는 훈련도 꼭 해줘야 됩니다. 높은 강도로 한 2-30분 달리기도 해야 되고요. 낮은 강도로 1시간 넘게 달리기 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리커버리 하는 능력도 좋아지고 맥스 카파시티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둘 다 갖고 가려면 그런 운동 프로그램들을 조금 조율을 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서 VO2max를 측정하고 혈중에서 젖산을 측정해가지고 이제 젖산 2mm몰, 4mm몰 LT12 값을 계산해서 이 사람이 리커버리 능력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혹은 VO2max가 향상됐는지 향상되진 않았지만 리커버리 능력은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양한 검사들을 해서 보는 거죠. 그렇게 측정을 해서 실제 선수들은 그렇게 운동 처방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해보진 않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을 옆에서 많이 봤죠. 옆에서 많이 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강의도 많이 하시고 많이 알려주셔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배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제 저희도 이제 선수 측정들을 몇 번 했었는데 재미있는 수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들은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좀 사람이 길었고 이렇게 최대 산소 섭취 능력을 안다면 이 사람의 운동 강도를 계산하는 특히 이제 여유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이 길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유 최대 산소 섭취량을 계산하는 공식, 그 다음에 최대 산소 섭취량을 알았을 때 운동 강도를 계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